이제 10월 20일 금요일 장중에 5%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큰 고객을 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장이 많이 박살나다 보니까 만나서 좀 미팅을 해야 될 일이 좀 생겼습니다. 오후에 제가 마감 방송을 요걸로 좀 가름을 할게요. 어차피 오늘 어제 같은 케이스는 뭐 섹터나 종목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개인 수급도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내용은 사실 오후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과매도권 내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던 코스피 2400, 코스닥 800에서 더 떨어졌어요. 뒤에도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큰 흐름상 뭐 매크로 보고 이것저것 다 봐도 항상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생각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시황을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도 그런 케이스로 쳐야 될 것 같고요. 9월 10월이 좀 더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과매도권으로 보고 우리 포트를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월 연설을 기다리면서 어제 밤에 대충 정리했던 이런 거 있어요. 전일 파월 연설이 바뀐 연준 분위기, 금리가 올랐죠. 분명히 지금 채권의 수급들, 채권을 더 찍기 때문에 10년물 기준으로 5% 가까이 오버슈팅 구간이라 보고 예전과 다르게 연준 위원들도 금리 올라갔기 때문에 긴축돼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살짝 바뀐 분위기를 봤는데 어제 파월도 사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계속 시장을 급주고 투심을 안정시키는 파월의 의미, 예전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장은 정하는 과정이고 절대 시장을 울면 사탕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 보고 정되는 기라 보는데 일단 정신에 미리 좀 빠져 있고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가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그렇죠. 지금 미국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가 더 불안하고 시장 금리가 또 단기로 오늘 바이든이 이스라엘 가서 했는 얘기가 뭐냐? 양쪽을 다 오르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돈을 더 퍼주겠대요. 그냥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에 지금 130조 정도를 또 채권을 찍어서 지원하겠다는 방안만 얘기를 해서 약간 또 그 중동 관련 이슈를 단기적으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금리를 단기 수급적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겁니다. 그죠? 지금 단기로 봐야 될 거는 우리 기준은 미국이고 금리인데 오늘 흐름상 5% 근처 갔다가 저는 사실 여기서 쌍봉을 만들기를 봤는데 어쨌든 단기 예상보다 오버슈팅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게 바이든이나 이런 것들 흐름이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런 저항성 흐름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가기보다는 기조적으로 이 흐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뭔가 과도하게 빠지고 하다가 바닥에 나오면 그때 항상 털리고 하면서 또 단기든 뭐든 반등해서 크게 먹을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좀 약하긴 하죠. 하지만 예상보다 지금 3개월 내내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흐름을 제가 우리나라 수급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금리가 안정되면 연말에 반등이나 연말 랠리도 가능하게 봐요. 여전히 그렇게 봅니다. 기준은 뭐다? 미국 경기가 괜찮아요. 지금 미국 소비가 꺾이고 한다 해서 지금 2차 전지나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더 떨어지고 있는데 정시에서 미리 선반영하는 겁니다. 이미 내년에 소비가 꺾이고 줄어들 거라는 거를 정시는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수출주를 봐야 되고요. 국제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개방 경제예요. 여러 가지 환율이나 대외적으로 그런 매크로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 개인들, 특히 개인 수급들이 점점 스마트해지면서 더 단타로 올해 들어서는 거의 피크를 치면서 매매 어떤 스킬이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 수급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이게 분석이 제일 확실해요. 어떤 차트를 끝은 얼마나 더 올랐다 빠졌다 살 때다 팔 때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진실 약간 어그로성 제목인데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좀 새로운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기본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미국 기준으로 보는 외국인들 미국 정시나 경기는 괜찮습니다. 미리 선반영돼서 빠졌다고 보는 거고 가장 큰 대전제 미국 소비나 고용은 연착륙되지만 아직 꺾인 게 아니에요. 뒤에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어쨌든 외국인들 보는 우리나라 내에서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오늘 괜찮습니다. 전자는. 하지만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현선물은 매도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투심도 꺾이고 개인 털리고 탈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또 손절 나오는 거예요. 단타 치는 손절이든 셀프 손절이든 아침에 반대면 나가든 또 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과매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이 수급 판단되는 객관적인 지표는 신용장고인데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미 코스닥 내에서는 여전히 바닥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밑에서. 자,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다. 어닝 시즌 기준으로 또 종목 소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여전히 기준되는 섹터 테마는 우리 포트는 크게 변동이 없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지금 보셨나 모르겠지만 투기성인 헤지 펀드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이 계속 숏을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작년 10월달 같은 케이스는 일본이랑 미국이 짝짝꿍해서 자, 일본 내 죽겠습니다. 유럽 죽겠어요 하니까 미국에서 살짝 틀어준 거거든요. 지금은 돈이 필요해서 미국이 돈을 계속 찍고 있잖아요. 채권 계속 찍고 있는데 전쟁까지 터지니까 또 전쟁 지원금도 찍고 있는데 이 투기성으로 들어왔던 숏 원자재 유가를 날리고 또 미국 금리에 간만에 뭐 십몇 년 만에 왔는 10년물 고점대에서 자꾸 숏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꺼져야 됩니다. 하지만 오버라 보니까 연준 흐름 봐서 오버라 보니까 이전에 큰 흐름 상처는 시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전지 이거는 뭐 볼 거 없고요. 말씀 특별히 안 드릴게요. 자, 개인 수급 분석을 드릴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 한국은 반도체 3전을 보시면 됩니다. 3전은 괜찮아요. 변화를 분명히 준 게 맞습니다. 하지만 투심이나 변동성이 취약한 2차전지 기준으로 보는 바이오도 안 좋았죠. 에코프로 보는 코스닥이 더 안 좋다. 수급 기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틀어모으려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은 중장기입니다. 3전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변화를 준다는 얘기예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만에 들어오고 흐름 자체를 이틀 동안 샀다는, 오늘은 조금 팔고 있긴 한데 단기로 개인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코스닥을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의 실체와 개인 수급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나 경제를 또 가장 지표로 대표하는 증시 코스피는 계속 올라갑니다. 코스피 한번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이 엄청 빅머니 사이클 좋았을 때 나빴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빅머니 부동산이 꺼지더라도 이 작은 증시에서는 계속 사이클을 만듭니다. 이 박스 내가 부동산이 안 좋았던 시기인데 계속 만들잖아요. 같이 떨어지지만 결국은 반등을 만들죠.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고금리 유지 내에서 증시가 올라가려니까 좀 힘에 붙이는 그런 상태죠. 어쨌든 이게 10년, 20년, 30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규모가 상장하면서 추세는 당연히 우상향입니다. 그죠? 이게 그냥 추세예요. 우리나라 경제죠. 우상향하는. 근데 코스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99년, 97년 IMF 터지고 닷컴 버블 터져가 개박살나고 전부 다 죽고 나서 온갖 부동산 다 터지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닷컴 버블 해서 이때 코스닥 지수가 3,000을 갔어요. 2,900 갔습니다. 코스피만 3,000 간 게 아니라 3,000을 갔어요. 2,900을 갔어요. 자, 그리고 떨어지고 워낙 많이 빠지고 이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 위에 지표로 조정한 거예요. 조정해서 어땠느냐? 아까 코스피가 날아갈 때 코스닥은 횡보입니다. 그냥 횡보예요. 코스닥이 좀 살만하면 전부 다 코스피로 옮겨가죠. 지금도 뭐 셀트리온 간다, 뭐 에코프로, 뭐 LNF 간다 그러죠. 코스닥은 살 수가 없어요. 코스닥 어떻게 변질돼 왔느냐? 그냥 개인들의 단타장, 수급 매집주, 템베거, 그러면서 제가 기관들 없어지면서 2015년부터는 개인 수급이 점점 이항이 커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볼까요? 살짝 추세가 나오죠. 그래도 스마트 개인들이 이 코스닥 시총 400조 되는 거에서 80% 들고 있는 개인들이 점점 스마트해지면서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 중심은 뭐다? 올해는 특히나 2차전지, 그 다음 항상 올랐을 때 좋았던 바이오 섹터, 이게 코스닥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2021년에 워낙 돈을 많이 풀어서 코스닥 지수가 100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해 2차전지 살려보려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큰 추세가 아직 안 나오죠. 지금 몇 년 동안 개인들 때문에 살짝 올라가려 한다지만 여전히 길게 보면 코스닥은 그냥 등락입니다. 왔다 갔다 등락. 자, 그러다 보니까 큰 추세 꺾였을 때 못 팔면 정말 많이 물리는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때 뭐 신풍제약 같은 그 코로나 관련주처럼. 하지만 정말 올라갈 때 잘 먹으면 올해 에코프로나 그런 것처럼 10배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이클에 꺾였느냐? 저는 꺾였다 보지 않아요.
꺾였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 안 치고 어쨌든 살아남았고 수급 매집주들 빅머니인 종목들을 포트 꾸려서 저희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거 꺼지면은 그냥 안 되는 거죠. 시황 꺼지면은.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추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중국 추세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추세 없는 건 당연한데 계획경제라서 저것들 지금은 뭐 부양시킨다고 증시 올라야 되기 때문에 바닥 밴드 이제 지키느냐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정말 불쌍한 거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드리는 것도 뭐 외국인에 왔다 갔다 한다, 아까 소규모 개방경제 대세 많이 흔들린다는 것도 코스피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평가지만 코스닥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의 코스닥 내에서 우리는 온갖 희노애락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꼭지치고 큰 상승에 꺾이고 이제 하반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보는 거예요. 이게 코스닥의 진실이고요. 자, 그러면 여전히 코스닥 시총 80%, 여전히 20% 들고 있는 외국인, 기관은 잘 안 봅니다. 외국인 흐름 만들어 갈 거고, 올해 들어서 코스닥에 뺨을 맞았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도 여전히 갖고는 있어요. 많이 팔았지만 거기에서 흐름을 보는 거고,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한국 증시의 경제 기준은 코스피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준은 뭐겠어요? 지금 반도체죠. 내년에 크게 보는 AI 성장 스토리, 나스닥에 제가 애플이나 엔비디아 말씀드리는 가장 큰 흐름,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 삼성전자 괜찮아요. 전자도 지금 오늘 보여드리면 오늘 뭐 개인들 난리 나고 해도 전자가 변화 주고 난 다음에 빠졌다 하더라도 별로 안 팝니다. 안 팔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정도고, 조금 변동이 있는 하이닉스도 빠지면 사도 돼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별로 안 떨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의 개인 수급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그 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복구는 가장 기본되는 신용 잔고입니다. 개인들은 그냥 안 사죠. 좋을 때는 항상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이 개인들, 정권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이 고금리 신용 잔고, 이 개인 레버리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이 빨간색 신용 잔고입니다. 작년에 정말 계속 빠졌던, 주차 떨어졌던 장 따라서 신용잔고 떨어지다가 작년 하반기 말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신용잔고 올라가면서 이때 올라도 2차전지 치고 4월 달에 CFD 터지고 한 번 더 올라서 7월 달 고점을 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스피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코스닥은 더해요. 코스닥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신용잔고가 20조에서 지금 많이 빠졌죠. 8월 달, 9월 달, 10월 많이 빠졌고 이틀 살짝 들어오다가 또 맞고 있어요.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어제 오늘 감안하면 더 떨어졌나 보는데, 이 수준이 코스피는 거의 4월달 CFD 털리기 전에 3월달 기준이고요. 이게 봐야지만 개인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이때가 4월입니다. CFD 터져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사들이 에코프로나 이쪽 코스피 시총 큰 것들을 개인들이 많이 들었다 해서 시총 못 쓰게 했잖아요. 못 올라가요. 시총 이때부터 사실은 과열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떨어졌죠. 9월달, 10월달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용 수준은, 코스닥의 신용 수준은 이미 올해 3월달, 2월달에 돌아간 거예요.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자체가 제가 과도하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 때문에 올랐지만 개인의 레버리지, 변동성 볼 수 있는 이 레버리지 수준 신용잔고가 많이 빠져서 계속 바닥밴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올 초부터 8배 올라있지만 7배 올랐네. 70만 원대니까. 자, 그리고 지금 올해 코스닥 한 500 몇십 개, 1500개 종목 중에서 100 종목이라든지 150개 보는 지수가 있어요. 레버리지도 코스닥 150 기준으로 하는데 이미 고점 대비했을 때 25%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 떨어진 게 아니에요. 25% 떨어졌습니다. 이게 방금 보여드린 게 그냥 코스닥 전체고요. 자, 이 코스닥 100으로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한 30%까지 떨어졌죠. 자, 코스닥 150 기준 보더라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미 4월달 순간에 다 떨어졌죠. 신용잔고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2차전지랑 바이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오른 게 별로 없어 덜 떨어진 것도 있는데, 지수 기준을 보더라도 3월달 수준, 코스닥 레버리지 잔고 기준으로, 신용잔고 기준으로는 2월달까지 이미 큰 조정을 받았다 보는 거예요. 하지만 코스피에는 개인 시총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포스코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코스피는 덜 떨어져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 살짝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까지 그나마 신용, 이게 코스피 그 포스코 자체가 저밸류로 말씀드렸잖아요. 요 근래 물론
3Q에 대해서 원래 철강 산업의 어닝이 좀 안 나올 거다. 그런 기관들의 보고서 때문에 더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는 좀 복합적이긴 한데 단기로 개인 시총이 더 틀리고 과매도 더 과도하다 보니까 개인이 더 틀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코스닥은 이미 많이 빠졌다. 지금 시종장군 이제 코스닥 위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가장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미수잔고예요. 미수는 뭐죠? 신용은 가면은 뭐 연기하면은 3개월, 6개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많이 빠지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미수는 정말 더 급한 거예요. 절대 더 쓰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미수는 3일간 버텨요. 그리고 하루 갔다가 더 떨어져가 손절을 치고 나면 미수를 당일 못 갚으면 전 정권사에 자기 그 개인의 그 데이터가 공유가 됩니다. 다른 정권회사에서도 신용 못 쓰게 돼요. 그 정도로 정말 급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걸 보시면 미수금이거든요. 자, 미수금이 잘 안 보이겠지만 요 흐린 거, 파란색은 지수고 요 약간 노란색 되는 거 있죠. 이게 올해 4월 달에 급증을 합니다. 이게 역대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온 수준이에요. 4월 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CFD 터지고 2차전에 올라갈 때죠. 그때 스마트한 개인이 미수까지 포함해서 신용에서 미수까지 포함해서 더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로 피크를 찍었던 7월 말에 뭐 있었죠? 이때는 정말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2차전지 꼭지에 다 미수로 지른 겁니다. 물론 같이 빠졌죠. 미수는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빠져야 되니까. 그 제가 이제 신용과 다르게 미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씩 변곡 좀 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팍 튈 때 있어요. 작년 9월 말이나 올해 3월달 그 CFD 터질 때나 4월달, 그 다음에 4월달 터지고 나서 올라갈 때나 7월달, 요거 지금 역대로 올라갔죠. 역대로 올라갔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며칠에 미수가 상당히 더 급증해서 7월 말처럼 올라갔는데 이게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변동성의 정도로 보는 겁니다. 개인들이 더 급한 거예요. 더 급한 투심과 더 단타를 치고 지금 말했던 단기로 장중에 손절치는 그 변동성이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7월달, 지금, 그 다음에 4월달 항상 어떤 변동성, 개인 수급의 변곡점을 보를 때 이 미수잔고가 피크를 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개인 수급이나 어제 오늘 단기로 변곡점을 좀 볼 수 있다고 단기 미수잔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스닥이 하락 종목수를 항상 가끔씩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은 그 시황맨이라는 제가 참고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자료를 좀 따왔는데 코스닥에는 총 상장 종목수가 1580개 정도 됩니다. 158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시황맨님 자료인데 지금까지 역대로 가장 많았던 하락 종목수가 장 끝날 때 기준이에요. 1455개예요. 오늘 몇 개예요? 지금 살짝 변했을 수 있는데 제가 10시쯤에 체크했을 때는 1480개입니다. 역대 1위에 1위. 어제가 1430개인가 그랬고요. 어제 있죠. 30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미수잔고든 신용 틀리고 있는 과정에서 단기로 더 급하게 개인들이 막 틀리고 있는 거죠. 많이 쏠린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역대로 지금 코스닥이 아까 99년도 보여드렸지만 23년, 22년 거의 다 작년 올해입니다. 거의 다 작년 올해예요. 예전에는 역대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역대로 쏠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개인 수급의 영향력이 크고 왔다 갔다가 더 심한 장이 작년에 빠질 때 그랬고 올해는 올라가다 또 물리니까 그렇고 그런 변동성이 역대로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중에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제도 그렇고 어제가 역대 3위, 오늘은 장중에 역대 1위예요. 자, 그러고 나서 1개월은 뭐죠? 결국은 안 좋은 얘기인데 개인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예, 중장기로 보고 작년 말에 틀리고 올라가든 단기로 보고 7월 달에 치고 떨어지든 그 다음 지금 또 바닥치고 반등을 주든 역대로 개인 수급의 흐름, 코스닥 흐름 볼 때 개인 수급의 흐름이 변곡점 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후는 거의 다 올랐죠. 이때 떨어진 데는 뭐냐면 작년처럼 큰 하방 올 때입니다. 추세가 다른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 보는 거고요. 자, 요 3개 정도 보면서 단기적으로 개인 수급이 너무 역대로 과하다. 과함에 과하다 말씀드렸던 근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단기로 저는 피크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기준으로 보는 지금 시장의 기준이 미국이 괜찮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 있지만 단기로 오버슈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을 기준으로 보는데 만약 그게 아니다. 2008년 서프라임 터졌다든지 2022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는 제가 빠진다고 샀는데 물렸어요. 예, 물렸습니다. 되게 많이 물렸겠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고 상정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100번 양보해서 2008년에 몰렸을 때도요. 그때 2008년 8월인가 그때 이모버러스 터졌거든요. 그리고 꼭지 친 게 바닥 친 게 2009년 3월이었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기다리면 바닥 치고 반등을 계속 줬어요. 그때는 금리를 확 내렸기 때문에.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때도 2월 3월 달에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바닥 치는데 몇 개월 안 걸렸어요. 한 2개월 3개월 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네요. 그 단순 그때 이때 물렸다 하더라도 한 며칠 기다리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리세션이 오고 장에 정말 큰 박살이 났던 하방일 때도 오히려 금리 떨어지고 나서 급하게 떨어지고 바닥 치잖아요. 개인 다 털리잖아요. 그럼 급하게 반등을 줘요. 급락 뒤에 급등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 그때 같이 금리를 확 낮출 만큼의 경기 하방이 아니라 보는 거죠. 지금은 고금리 하에서 그냥 터질까 말까 그냥 쭉쭉 가다 보니까 장이 지금 비빌대는 과정이, 그럼 많이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죠.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적지근하게 가는 거를 내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크게 꺾이는 게 아니죠. 큰 하방이 아니고. 제가 지금 생활해 봤을 때 여전히 이런 큰 하락이 아니라 어떤 당연한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20% 30% 빠진 적이 있어요. 10% 20%대. 하지만 상승 횡보장이었고 조정을 거쳤으면 항상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 시황보다 조금 더 물려 있었을 때는 2018년 12월 달, 2020 코로나 때, 2020년 작년 10월 12월 같은 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2018년 12월 달에는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추라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고용가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미리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럴 때 12월 달에 저는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다음 2019년도 올라갔죠. 2020년은 방금 보여드렸지만 생각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금방 올라갔어요. 22년 작년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6월 7월 달부터 2년 5개월 만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개인의 우리 코스닥의 빈집털이가 시작됐다. 이러면서 뭐 금양도 하고 2000년 3월 때였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딱 샀는데 12월 달에 한 달 동안 빠졌어요.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게 우울하게 지내고 1월 초까지 빼다가 1월 달부터 로보테마 사고 2월 달에 뭐 그 에코프로 올라오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올라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경기 자체가 부러지거나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우리나라 부동산 PF 터지가 뭐 경제위기가 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앞에 말씀 다 드렸던 개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워낙 커졌고 규모도 커지고 더 스마트하지만 또 더 많이 털리고 급등 급락하는, 특히 코스닥 종목 위주로 갖고 있는 추세를 못 만드는 그 변동성 하에서 우리는 그냥 시세 보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상보다 분명히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는데 그냥 계좌든 뭐든 다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큰 흐름상 봤을 때 여기서 팔아서 다시 사느냐, 여전히 저는 자신 없어요. 지금 판다는 사람들은 정말 안 좋게 보고 파는 거잖아요. 어제도 파신 분 지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밑에 떨어지면 또 살까요? 이미 추세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처럼 지금 과매도권이라 판단을 하고 큰 흐름상 개인 수급 판단하고 결국은 이런 것처럼 정상권으로 저는 복귀한다 봐요. 하지만 예전처럼 확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전히 고금리 시대 정시가 적응을 하는 거고, 이미 8월달, 9월달, 10월달 고금리 오고 내년에 미국 경기가 살짝 꺾인다는 것에 대한 선반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시는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 날 금리 동결하고 물론 또 그분 주겠지만 우리나라 특히 변동성 듣고 더 많이 빠진 수급 모멘텀, 특히 코스닥 정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올라가면 반등 줄 수 있고 큰 흐름을 보는 빅머니 종목들이에요. 빅머니 종목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포트가 과도하게 개인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앞에 이유들로 제 포트를 계속 유지하고 홀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후에는 방송 못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고,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더라도 떨어지게 되면 걱정이 되죠. 지금 팔아야 되냐, 뭐 어떻게 되냐, 그런 고민도 하실 거고, 한번 내일도 또 만나야 될 분이 계셔서 내일은 오전에 제가 시장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오전에는 시장 주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그때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힘은 좀 들고 하지만 힘 빼고 계시라 그랬어요. 기대를 좀 낮추시고 뭐 장약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과매도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전체를 봤을 때 회사나 종목이 지수가 무너지는 게 아니면 과매도 같이 시장 보시면서 좀 이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